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레이더 16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트라 코인 블랙 선데이 그날 약속드린 대로 크립토 블랙옵스 2편 올려드렸고요. 보니까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리뷰를 다시 시청을 해보니까 약간 디테일들이 문제가 좀 있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본질 사건의 본질 만트라코인 블랙 선데이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리포트를 드렸으니까 더 이상 파볼 것도 없더라고. 되게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크립토 블랙옵스 2편 강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저기 이 보안 문제로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스페이스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중에 이제 뭐 아직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CIA 뭡니까? CIA 그 미국 CIA가 아니고요. 약간 패러디기도 합니다만은 패러디이면서 패러디가 아닙니다. 사실은 CIA 크립토 인텔리전스 에이전시라는 이름으로 붙여봤고요. 가장 촌스러운 이름. 그다음에 미스터 벤 ORG도 좀 촌스럽잖아. 근데 그 촌스러운 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가더랍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이름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고요. 실제 비슷한 일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소개드릴 컨텐츠에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정보와 이제 근거를 그 기술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기술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에 근거한 판단 그리고 이제 플러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온체인 AI 디시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걸 DDSS라고 합니다. 아무튼 디시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제너럴 디시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심지어 팔란티르가 그런 걸 하죠. 약간 그 국가의 어떻게 보면 대소사도 결정을 AI 이제 하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크립토판도 바뀌어야 된다. 더 이상 감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감이나 대충 온체인 데이터를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그걸 우리가 머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속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인간의 인풋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계가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 의식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AI 같은 게 문제가 뭐냐면 센트럴 시스템에서 다 너무 종속돼 있어.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잘못된 정보가 근거에서 모델링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운영 주체인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그거에 의해서 휘둘려진다는 거야. 막 AI 시스템의 정확도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블록체인의 온체인에 AI를 구동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퀘이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좀 선보일 만한 수준은 아닌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뭐 하고 있는 일이 여러 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아니고요.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브 이제 스토리가 공짜에다가 SNS 기능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창구로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유튜브 뷰로 구독과 좋아요 해가지고 광고로 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 그래서 유튜브는 저희를 몰라요, 누군지. 그래서 유튜브가 갑질을 저희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얘네한테 돈 벌고 있는 게 아니거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 창고도 또 양질의 정보를 올바른 크립토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고 싶은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도 이제 땅 파먹고 밥 먹는 거 아니니까 흙밥 먹는 거 아니니까 저희도 멤버십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멤버 중심의 컨텐츠를 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 크립토레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좀 양질의 정보를 최대한 드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운영되는 컨텐츠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커뮤니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공지사항을 뭐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GM25 우리 프리미엄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뭐 오래전에 공유를 드렸지만은 또 이런 부분 최근에 이제 AI 이제 인텔리전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센트럴 AI 기반이긴 한데 이제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 AI이긴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요새는 분석을 많이 합니다. 크립토 시장 당연히 그렇겠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GM25 회원님들한테 이제 이거 부가적으로 컨텐츠 올려드릴게요 오늘. 오늘 하여튼 뭐 시간 봐서 제가 바로 금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펌프펀 여러 유명한 크립토 솔라나 특히 밈코인 특히 스캔코인 퍼블리셔로 유명한 이제 펌프펀 있고 어떤 특정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크립토 퍼블리셔들 있죠. CP라고 불리는 퍼블리셔들이랑
크립토 VC들, 그러니까 크립토 벤처 캐피탈 회사들, 인베스트먼트 투자 회사들, 이런 것들을 그 이걸 인텔이라고 합니다. 인텔. 짧게 이제 외국 애들은 인텔이라고, 인텔리전스인데 이제 인텔이라고 부릅니다. 인텔이 뭐냐면, 그 어제 제가 크립토 레이더 어제 보여드린 것도 아캄 있죠? 아캄 보여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보를 집약 모아서 한데 모아가지고 좀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정보를 분석하기 쉽게 보여주는 미들웨어를 약간 민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AI 기술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겠죠. 통계학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인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크립토 인텔 중에 하나인데, 이제 GM25 때 공유 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이제 두 카테고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퍼블리셔, 하나는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놨죠. 이런 것들, 이 인텔리전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투자 회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투자 회사들의 현재 성향이나 투자 회사들의 어떤 그 중점 그 필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인텔리전스 툴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공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퍼블리셔들, 모마드라고 저는 최근에 들어봤고, 펌프펀이라고 해서 이제 솔라나 아까 말씀드렸죠. 폴리마켓,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폴리마켓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리셔들이 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투자 회사입니다.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 전용 컨텐츠이기 때문에. 투자 회사들이 어떤 움직임, 특히 이제 크립토 투자 회사들은요, 일반 펌하고 틀립니다. 옛날식의 그 전통적인 투자 회사 틀려요. 뭐냐면 얘네들이 크립토 자체가 뭡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소프트웨어잖아. 그러니까 얘네 투자 회사이면서 사실 소프트웨어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자를 데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자기들이 투자해주고 길러주고 시딩하고 있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크립토 회사들, 프로젝트들. 얘네들한테 개발자도 투입해가지고 한다든지 자기들이 플랫폼 인프라를 만들어서 야 이걸 써 임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크립토 투자 회사들은요, 인베스트 단순한 이제 돈만 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에 일반 VC들이 이제 블록체인 회사 투자하는 건 옛날 방식이고요. 2025년 버전 방식은 이 투자 회사에서 내가 기술적 인프라까지 담당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케어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트렌드가 가고 있고, 그 중에서 1위, 2위, 3위 있고 막 거기 안에 이제 매트릭스가 있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사실은 사실은 그 저희 미스터 벨린 CIA 팀에서 원래 좀 추구하고 그냥 하는 방향입니다. 장기적으로. 그죠? 저희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투자 회사가 되기도 하고, 또 신용평가 회사가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크립토 그 리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GM25 회원님한테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크립토 투자 회사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쪽의 섹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관심이 있고, 그리고 보통 투자하고 있는 시드 스테이지 회사들은 토큰도 없어. TG라고 하거든요. 토큰 디스트리뷰션 전이기 때문에 미리 그 회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알고 거기에 미리 인볼브 돼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가 익스체인지 출시 전에 미리 뭐 어떻게 보면 덱스로 매집을 해놓는다든지 물량 확보해 놓은 다음에 좀 될 것 같은 애들은, 왜냐하면 거대 투자 유명한 회사들이 하고 있으면 미리 거기 딱 알아둬서 미리 거기 투자자가 되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ICO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정보를 훨씬 빠르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BM25 회원님들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거 보는 방법,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대되시죠? 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멤버십 회원 특별 콘텐츠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 지평을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관심도에 따라서 훨씬 리서치를 더 하시면은 훨씬 옥석을 가려내고, 또 미리 그 현재 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안내를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마이닝 CP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다른 카테고리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 인디 솔로 채굴에 관심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줄었다가 거의 한동안 많이 없었다가 최근에 살아났어요. 왜냐? 기술의 발전 때문에 소형 애식 프로세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들이 되게 엄청 발전했습니다. 지금 엄청 그 효율화돼 가지고요.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B10C인가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무튼 그 이 비트코인 되게 코어 개발자 유명하신 코어 개발자 중에 한 분이세요. 스위스에 살고 계시고 하여튼 이분이 지금 옛날부터 제가 크립토레이더 전편 쭉 보고 오세요,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별명을 하나 붙인 게 있어. 엔트풀 앤 프렌드. 그러니까 거대 그 채굴 풀들이 이 독점하고 있는 데다가 얘네들이 템플릿을 다 돌려 쓴다는 거야. 소프트웨어 필요한 채굴 소프트웨어 거기에 이제 템플릿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다 돌려 쓰고 거기서 문제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채굴된 블록을 막 뺏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밸리데이터 검증해야 되잖아. 결국 이제 자기들이 아무리 막 뱉어봤자 다 리젝트 돼요. 왜냐면 밸리데이터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그 밸리데이터가 아니 밸리데이션하는 검증하는 과정도 이 다 코스트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네트워크 헬스 그러니까 우리 비트코인 네트워크 건강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가 이 뭐 특정 채굴 소프트웨어의 그 템플릿 다 돌려쓰기 때문에 그런 건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크립토레이더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분 쭉 거슬러서 몇 편인지 잘 정확히 기억 안 나면 한 일주일 터울일 거예요 아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좀 이렇게 완전히 비트코인 자체 네트워크 자체를 해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왜냐면 검증자가 탁 막고 있어요. 이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마지막 보루 얘가 다 막고 있습니다. 댐처럼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특정 큰 대형 벤더들에 의해서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 에코시스템이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로서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팩트로 조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솔로 마이닝에서 그래서 유행합니다. 그래서 실제 솔로 마이닝은 거의 채굴 확률이 0에 가깝거든요. 채굴될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운데 이분 그 관심 있으신 분들 트위터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난이도 해시 파워가 이제 보통 손바닥만한 기계가 이제 주는 게 한 1.2 테라 해시 정도 퍼세크 정도 됩니다. 한 2테라 나오면 진짜 잘 나온 거고 오히려 기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900기가까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로 이제 환산하면 0.00001%입니다. 확률이. 요런데 중요한 거는 누가 하나 로또를 몇 번 맞았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이렇게 맞는 거야. 이렇게 딱. 옛날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가 애식 프로세서 등 이제 개인 하드웨어들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그래도 1테라급으로 이제 해시파워를 뺄 수 있는 거야. 쬐끄만 기기인데. 그러면 이 기기가 쬐끄만 기기를 먹고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막 100만 원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20개, 30개, 100개 붙여가지고 만들면 진짜 소형 채굴 공장이 되는 거야. 개인도 옛날에는 건물 하나 지어야 되잖아. 렉서버처실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 효율이 좋아져. 발열도 적게 나고 저전력에 저발열에 프로세싱 파워는 좋아. 그러니까 그런 애식 프로세서들이 많이 나오고 그 애식 프로세서조차도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돼 있고 왜냐? 오픈소스 기반이니까. 그렇게 돼서 쫙 퍼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퍼지고 있어가지고 솔로 마이닝 이 기기 만드는 회사들이 신나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비트코인 코인 개발자 이렇게 신나서 이분은 신난 건 아니지. 분석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멘션을 솔로마인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독일 팀인데요. 멘션 하니까 이제 바로 자기 이제 리포스팅 했어. 바로. 그래서 이거 라이크 하나 보이시죠? 요게 이제 얘거든요. 솔로마님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홍보하려고 자기도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우리는 그 최고 센트럴라이제이션에서 얘기를 해봐야 될 시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광고 목적이죠. 나한테 감사해라.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터벨 팀에서도 발빠르게 이 전체 이 월드 와이드 이제 트렌드에 맞게 개인 채굴, 솔로 채굴에 대해서도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컨텐츠 제가 회원 전용 컨텐츠로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나도 사실은 저도 제가 컴공과예요. 그러니까 컴공과는 하드웨어 많이 다룹니다, 여러분. 하드웨어 전자 제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 제어하는 거 많이 하는 게 원래 컴공과예요. 뭐 저희가
뭐 무슨 정보학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컴퓨터 공학과는 원래 하드웨어가 베이스에 소프트웨어로 이제 하는 겁니다. 주로 CPP 많이 했는데, 아, 나 이거 하나, 애쉬 프로세서 하나 공부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좀, 나도 이거 하나, 책을 우리 회원들한테 싸게, 얘네들은 좀 비싸게 팔거든. 싸게 해가지고 말이야. C 인증도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거 하나 사업을 하나 해야 되나? 뭐 생각 들면서 CI팀에서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여기 얘네보다 더 좋은 기능을 얹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한번 유통을 시켜볼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농담으로, 제가 이제 컴퓨터 출신이니까 납땜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이고, 이제 여기서 폼팩터가 다 있습니다. 그냥 다 있어요. 그런 게 농담으로. 이제 하드웨어까지는 좀 발붙이기 너무 힘들어. 어쨌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재 비트코인 마이닝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가 나오다 보니까 막 도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더리움 상태를 좀 또 보겠습니다. 중간에 이더리움 잠깐 건너가 가지고요. 이더리움 전혀 강력한 지표 변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밸런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건 사실 서플라이 증가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서플라이 너무 의도적으로 뭔가 너무 의도가 들어있는 서플라이 증가율입니다. 약간 뭔가 지금 비트코인 지금 이더리움 쪽에서도 뭔가 고의적인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익스체인지 전체 평단가라고 보세요. 평단가 차트, 약간 장기 차트인데 요거를 역사상 이제 2020년에 한번 터치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몇 번 없어요. 한 번, 세 번. 근데 지금은 터치 정도가 아니라 뚫고 내려왔어. 그래서 이더리움이 약간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거를 좀 반영하는 게 바로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강하게 뚫고 나온 적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위기설, 아니, 이더리움의 위기설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엄청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그게 만만한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다 뭔가 언론 플레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과약세에 과약세.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데 서플라이는 괜히 늘고 있어. 중요한 건 이 밸런스 증가나 이런 것들이 서플라이가 늘고 있다고. 서플라이 잠깐만 제가 크립토레이더 한 며칠 전에 쭉 뒤져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거기 이제 제가 서플라이도 급각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너무 깔끔한 그 차트로 서플라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약간 의도가 보입니다. 그죠? 뭔가 수상해요. 그죠? 뭔가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야. 이더리움 움직임이. 이더리움이 가격 하락한 건 알겠어. 근데 자연스럽지 않다고. 내추럴하지 않다고.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치 만트라처럼.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줄리오 아저씨도 이제 애널리스트, 커트 애널리스트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에 의하면 이제 비트코인, 그 불스코 인덱스 제가 소개 드렸을 겁니다. 다른 레이더에서 진작 소개 드렸을 텐데, 요 시점에 제가 소개 드렸어요. 요 시점에 대충. 아닌가? 요 시점인가? 소개 드렸을 겁니다. 약간 반등하려고 했는데. 근데 한 일주일, 2주 지났나? 와우, 이렇게 상승했어? 지금 불스코 인덱스 상승했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완전 화랑장으로 바뀌었어. 언제와 비슷하게? 2021년하고 비슷하게. 요때하고 비슷하게. 특히 요때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대충. 야, 이거 혹시 세컨드 웨이브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튼 생각이 들 정도로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스코 인덱스가 제가 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소개드린 게 불스코 인덱스 반등하나 이렇게 했던 시점이 레이더 방송 시점인데 그 후로 완전 쐈습니다. 크게 쐈어요. 크게 그것도 그냥 여기까지 쏴고 끝난 게 아니라 크게 쐈다고. 거의 역대급으로 여기 하나 역대급으로 한 5번째 정도 역사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2020년 이후로 5번째 60을 터치하고 있는 인덱스 스코어 차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제 딱 보여드린 P&L 차트로 보면 뭔가 진짜 하락장 시작되고 시종료 시작될 걸 보니 또 이렇게 반전에 반대의 이제 시그널도 나온다는 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만 가지고 아시겠죠, 여러분? 온체인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게 크립토 시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크립토 큰 관계는 없는데 야, 이게 뭐냐면 피그마의 디자인 툴이거든요. 그 데브 모드라고 있어요. 데브 모드, 개발자 모드. 데브 모드는 그냥 디벨로퍼 모드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 데브 모드를 이제 이
이 그 파운더 아저씨가 자기 이제 서비스가 이제 러버블이라는 서비스인데 거기서 데브 모드를 썼다고 야 데브 모드 우리 거니까 쓰지 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약간 무지개색만 보면 약간 나는 약간 그 이 무지개색만 보면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아. 또 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디벨로퍼 모드, 데브 모드, 대문자 데브 모드는 자기 거, 자기 소프, 자기 기능이니까 야 꺼지고 내려라. 그래서 이 제너럴 컨실이라고 해서 변호사 그 법조 그 예? 그 사내 변호사가 이제 그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제 안 하면 이제 소송 걸겠다는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댓글 달았는데 근데 지금 내 브레인이 워싱이다 지금 리센틀리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참나 법정에서 보자는 건데 참나 이거 참 야, 참 디벨로퍼 모드, 데브 모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더 등록은 더 해놨어. 뭐 스키마, 컴피그, 서밋, 포지 막 이런 거, 데브 모드, 스키마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이 지금 현재 전 이제 그 IT판에서 크립토 그러니까 왜냐면 크립토 관계없는 얘기 아닌 게 이 크립토도 하나 IT 산업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크립토 이름 짓는 것도 나중에 뭐 그것도 소송하고 난리가 뭔가 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테디 같은 분이 이제 보여드렸는데 뭐, 어, 한 80%의 이제 전체 유동량을 최근 5년에 다 찍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달러, 이게 몇 년도입니까? 예. 그래서 좀 이상한 일이, 사람 이제 머리 돌아버리고 헷가닥 돌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2024년, 2024년, 그럼 아까 그 댓글 보는데, 그러면 잉글리시 특허 내라. 그러면 잉글리시. 얼척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4년 이게 차트 같은데 80%가 최근 5년 만에 찍혔다는 거야. 근데 5년도 아니잖아, 사실은. 이게 2050, 이게 2000년이니까 맞네, 5년 만에. 그죠? 최근 5년 만에 다 찍었다는 겁니다. 80달러의 유동량. 이거는 참 대단해. 근데 이렇게 찍혔는데도 물가가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엄청나게 올랐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결국 이게 한번 세게 오고 나서 이 우리 실세계에는 서서히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끓는 그 물 안에 들어간 그 끓는 물에 들어간 그 개구리 그 비유 아시죠? 딱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미 불은 지펴졌어. 그것도 강불로. 우리는 그 물 안에 있는 개구리고 냄비에다가 그냥 불이 아니라 강불로 했다. 물은 천천히 데펴지잖아. 이제 이게 옵니다 에펙트가 이제 이게 헤일이에요. 헤일 지진이 팍 난 거야. 옵니다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이미 오고 있긴 하지만요. 그죠? 이 말은 즉슨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찍었다는 거는 그냥 자본주의를 그 달러 본위제를 끝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죠? 예.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들이 좀 이런 걸 주제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코어 0.29 버전이 벌써 세상이 참 빠릅니다. 벌써 29 버전 비트코인 코어가 29 버전이 나왔고 이 29번에서 뭐가 업그레이드 됐는지는 또 뭐 따로 혹시 제가 시간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닝 관련해가지고도, 내가 좀 이렇게 탭을 많이 마련해놨네요. 뭐 이렇게, 우리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우리 양덕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되게 효율 좋게 해가지고, 어느 분들은 이게 태양열 전지 붙여가지고, 채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름에 딱 해놓으면 좋겠죠.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뭔가 비트코인의 디맨드 휴먼 지표를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 디맨드. 그러니까 비트코인 수요 수치를 휴먼 지표, 인간의 지표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채굴도 보여드리고 이런저런 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합해 해가지고 이제 그건 휴먼 지표고 실제 이제 온체인 차트에서 계산으로 나온 불스코어 인덱스도 이렇게 급락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번 주 특히 들어서서 비트코인 이번 주 하여튼 뭐 1, 2주 터울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다시 약간의
분위기가 상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급각으로 크레이지하게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겠죠. 어떤 준비? 땡땡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회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크립토레이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